해냈어. 드디어 해냈다고. 비 맞으며 울던 그날. 10년 뒤 난 그 건물의 주인이 됐습니다. 이건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45세의 모든 것을 잃고 55세의 모든 것을 되찾은 한 여자의 기록입니다. 일막평온한 일상의 끝. 제 이름은 김수연입니다. 45세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아침 7시. 오늘도 어김없이 알람이 울립니다.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보이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15년째 다닌 회사니까요. 남편 민재와의 관계는 소원했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죠. 하지만 딸 하늘이만 잘 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습니다. 오전 10시. 회사 격리부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대표님이 급하게 찾으신대요. 대표실로 들어갔습니다. 대표는 서류를 내밀며 차갑게 말했죠. 김 부장, 미안하지만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갔어요. 다음 주까지만 출근하세요. 순간 귀가 멍했습니다. 대표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15년 동안 한 번도.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회사 사정이 그래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거 서명해. 뭔데요? 이혼 서류야.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갑자기 왜 이래요? 우리 하늘이는? 하늘이는 내가 키울게. 당신은 이제 애 키울 형편도 안 되잖아. 그날 하루. 저는 직장과 남편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이막 배신의 시작. 일주일 후. 회사에서 퇴직금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15년 근속인데도 턱없이 적은 금액이었죠. 이게 전부인가요? 규정대로 계산했습니다. 불만 있으시면 노동청에 가세요. 그날 저녁. 동사무소에서 이혼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원이 서류를 보다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부인, 이 아파트 명의가 부인 거 맞죠? 네, 제 명의인데요. 왜요? 작년에 이미 매매 처리가 됐네요. 남편분이 처분하신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제 도장도 없이? 그날 밤. 남편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당신 내 아파트 팔았어? 내 도장도 없이 어떻게? 공증 맡긴 거 기억 안 나?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했잖아. 당신도 동의했어. 거짓말. 나 그런 거 모르는데. 증거 있어? 없으면 입 닥쳐. 변호사 비용도 없는 주제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계획했구나. 나를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다음 날 아침. 딸 하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하늘아, 엄마야. 문 좀 열어줘. 엄마, 나 아빠 따라갈래. 엄마랑은 못 살 것 같아. 하늘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미안해. 그날. 저는 딸마저 잃었습니다. 산막. 완전한 붕괴. 2주 후. 짐을 싸서 집을 나섰습니다.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죠. 남편은 거실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빨리 나가. 새 주인 들어온다. 당신 나중에 후회할 거야. 후회? 내가? 웃기네. 밤이 됐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찜질방도 10,000원. PC방도 자리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친구라고 부를 사람도 없었어요. 친정은 오래전에 연을 끊었죠. 나는 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거죠? 새벽 2시. 저는 15년간 일했던 회사 건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어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아무도 저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쳐갈 뿐이었죠. 아침 6시. 길거리 벤치에서 잠들어 있을 때였어요.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자면 안 돼요. 순찰차 돌아요. 갈 곳이 없어요. 그럼 나 따라와요. 쉼터 알려줄게요. 그렇게 저는 노숙인이 됐습니다.
사막 바닥에서의 시간. 노숙인 쉼터. 처음 가본 곳이었습니다. 식판을 받아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아까 그 남자가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이죠? 표정 보면 알아요. 네, 나도 2년 전엔 대기업 임원이었어요. 지금 이 꼴이지만 그게 무슨, 세상은 원래 그래요. 한순간에 바뀌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멈추느냐 아니면 다시 일어서느냐예요. 그의 이름은 최진우. 과거 대기업 임원이었지만 배신당해 모든 걸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일기를 써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오늘부터 기록하기로 했어요. 내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3개월 후, 진우 씨가 편의점 야간 알바를 소개해줬습니다. 야간은 힘들어요.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잘할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딸 하늘에게 편지를 썼어요. 주소는 몰랐지만 학교 앞으로 보냈습니다. 하늘아, 엄마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무능했어.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언젠가 다시 떳떳한 모습으로 너를 찾아갈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렴.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오막 재기의 시작. 2년 후, 진우 씨는 작은 부동산 중개소를 차렸습니다. 저를 보조로 쓰기 시작했죠. 계약서 정리하는 거 봤는데 솜씨 좋네요. 경리 출신이라 그런가? 15년 했으니까요. 숫자는 자신 있어요. 그럼 세무사 공부해봐요. 부동산이랑 세금은 붙어 다니거든요. 세무사. 생각해 본 적 없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밤 11시. 고시원 책상에서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45세에 시작하는 공부.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50세엔 더 후회할 거다. 1년 후. 어느 카페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딸 하늘이 들어왔습니다. 하늘아. 엄마. 하늘아, 엄마 꼴 이래서 미안해. 엄마, 나 공인회계사 시험 붙었어. 아빠 몰래 공부했어. 정말? 엄마 복수 도와줄게. 나 엄마 편이야. 그날 밤, 모녀는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하늘아, 엄마는 내가 이런 일에 휘말리는 거 원치 않아. 엄마, 나도 당했어. 아빠가 엄마 아파트 판 돈으로 사업한 거 나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아무것도 못했어. 미성년자라서. 그래도 엄마, 이번엔 우리가 이기자. 제대로. 그날, 저와 딸은 하나가 됐습니다. 6만 반격의 시작.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작은 세무법인을 차렸어요. 딸 하늘은 파트너 회계사가 됐죠. 사무실은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고객들도 하나둘 늘어났어요. 엄마 고객 늘어나네. 입소문 탔나 봐. 우리 실력이 좋으니까. 어느 날 밤, 사무실에서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장혜진. 저를 해고했던 그 대표의 회사 자료였죠. 엄마 이거 봐. 이 회사 3년 동안 매출 과소 신고했어. 탈세 맞아. 증거 확실해? 확실해. 내가 3번 확인했어. 그럼 국세청에 제보하자. 3개월 후, 장혜진의 회사는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시각, 전 남편 민재의 회사 정보도 분석했어요. 하늘아, 내 아빠 회사 자료도 구해봐. 엄마. 아빠까지. 그래. 끝까지 가야 해. 2개월 후, 민재의 회사도 세무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됐어요. 7만 복수의 완성과 반전. 6개월 후, 장혜진의 회사 건물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공고를 보는 순간 미소가 지어졌어요. 드디어 저 건물을 얻을 기회가 오다니. 진우 씨가 물었습니다. 입찰하실 거예요? 당연하죠. 10년 전 그날 밤 저 건물 앞에서 울었거든요. 경매 당일, 법원 경매장에 입찰표를 제출했습니다. 낙찰 발표 순간, 낙찰자 김수연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건물 앞에 섰습니다.
10년 전 비 맞으며 울던 그 자리.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전 남편 민재였습니다. 수연아,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10년 전 그날 밤 나도 죽을 것 같았어. 제발. 우리 하늘이 생각해서라도. 하늘이는 내 딸이야. 당신 딸 아니야. 그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 돌아왔을 때 하늘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찾아왔었어? 응, 엄마 마음 괜찮아. 괜찮지 않아. 복수는 끝났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복수의 끝에서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통쾌함이 아니라 공허함이었어요. 팔망, 진짜 승리. 일주일 후 건물 입구에 섰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비 맞으며 울던 그 자리. 10년이 걸렸다. 이 건물의 주인이 되기까지. 하지만 복수가 끝난 지금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텅 빈 걸까? 하늘이 커피를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이제 뭐 할 거야? 모르겠어. 복수는 끝났는데 이제 뭘 해야 할지. 엄마 복수는 끝났지만 우리 인생은 이제 시작이잖아. 그래. 너 말이 맞다. 다음 날 아침 건물 1층에 간판을 달았습니다. 희망 세무법인. 어려운 이들을 위한 무료 상담. 진우 씨가 옆에서 물었어요. 수연 씨, 이거 적자 나는 거 아닌가요? 돈만 벌려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니에요. 10년 전 나처럼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한 달 후 사무실은 상담 고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제 앞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같은 일을 겪었거든요. 혼자가 아니에요. 저녁, 딸과 함께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를 내려다봤죠. 엄마 후회 없어? 복수한 거? 응. 후회는 없어. 하지만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 알겠어. 뭔데? 용서는 아니야.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거.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는 거. 6개월 후 거리에서 우연히 장혜진을 마주쳤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죠. 김 부장, 안녕하세요, 전 대표님. 미안해요. 그때 제가 너무 잔인했어요. 사과받았습니다. 그럼 전 먼저 가볼게요. 그날 밤 딸과 함께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엄마 오늘 혜진 대표 만났다며? 뭐라고 했어? 사과했어. 용서해줬어?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한 거지. 엄마 정말 강해졌다. 너 덕분이야.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에필로그.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65세가 됐어요. 건물은 더 커졌고 희망 세무법인은 유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건물 입구에 서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10년 전 비 맞으며 울던 그날. 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 복수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불씨였지만 결국 나를 구한 건 복수가 아니라 다시 살아보려는 용기였다. 하늘이 제 옆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비 온다. 그래, 괜찮아. 이젠 비 맞아도 무섭지 않네. 비가 내렸습니다.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엔 웃으며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웃으며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웃으며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웃으며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웃으며 맞았습니다.